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제주복주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리더가 될 분들입니다. 나는 아직 사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리더인가?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셀프 리더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리더입니다. 그걸 못하면 평생 리더 노릇을 못하고 팔로워 노릇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나는 리더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리더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리더이다 라는 관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돼요. 반드시 된다고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현장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의 현장 실험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증명한 게 지금도 그게 증명되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제주복, 요 실을 제자입니다. 실을 제자, 배주자, 뒤집어 엎을 복자, 배주자.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은 배를 이렇게 띄우기도 하지만은 성질나면은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순자에 있는 말인데, 순자 왕제편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물은 백성을 의미하고 배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는 배는 리더를 의미하고 물은 팔로워, 밑에 자기 파트너나 또는 일반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매우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지 강하다. 엄청나게 강하다. 빗방울 하나하나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은 이게 합하면은 어떤 힘보다도 강하다.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늘 들은 속담은, 불난 자리는 남은 것이 있는데 홍수난 자리는 남은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홍수가 났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물이 가장 부족해요. 물이 없어. 물이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어. 씻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듯이 물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순자에 기록된 원문입니다. 군자 주야, 임금은 배이고 서인자 수야, 서인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물이다. 수즉 제주, 이 물은,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수즉 복주,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임금답지 않은 임금, 다시 말하면 리더답지 않은 리더는 백성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폴로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자, 그런데 고대로 동양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임금이 되는 것은 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심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천명이란 게 무엇인가? 천명은 뭐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는 계시가 내린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민심을 천심이라고 그랬어요. 민심의 향배가 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어떤 한 군주에게서 떠나면 저 사람은 천명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방벌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때려 엎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거의 동양 사상이었어요. 그렇듯이 오늘날 개념은, 임금이라는 개념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다.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방벌의 대상이 된다. 쫓아낸다. 그 전형적인 예가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촉망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하고 있었고 가문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는 게릴라전을 지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엄청나게 발전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의 부국이었습니다.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민주제도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고, 영토가 3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가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의 3배예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석유도 있고 지하자원도 많고, 주변에 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수산자원, 물반 고기반 수산자원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열대 몬순이기 때문에 이 코코아 그런 거 있죠, 사탕수수, 이런 또 바나나,
이런 플란테이션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1년에 벼농사를 3번 내지 4번, 3번, 그러니까 벼 먹으면 또 나고 벼 먹으면 또 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모작, 4모작이 가능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선진국이고 아시아의 부국이었습니다. 6.25 때는 우리나라 도와줬죠. 무려 7,500명의 군사를 파견해서 우리를 도와준 우방입니다. 우방이에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막사이사이상을 아시죠? 그건 아시아의 노벨상이었습니다. 그걸 하나 받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필리핀 대통령이거든요.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자유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고 유능한 대통령이었는데 지방 시찰을 하시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막사이사이상인데 아시아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그 상이 주어졌고 그 상을 받으면 우리는 1년 내내 야단 법석이었어요. 막사이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60년대에 아시아 개발은행 ADB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ADB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가 이렇게 못 사니 아시아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만든 IMF 비슷한 ADB를 만드는데 그 본부가 마닐라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마닐라는 아시아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나라를 그렇게 자연 그러니까 지하자원, 지표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기후조건이 좋고 미국이 민주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갔고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일본 다음 가는 아시아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양반이 그래도 1960년 아시아의 최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바로 이분과 그 부인 이멜다 여사가 말아드신 겁니다. 따라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객관적 조건, 환경적 조건이 무지무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려버려요. 어떻게 잡수셨냐 한번 봅시다. 요 양반이 마르코스예요. 박 대통령 보이시죠? 랜든비 존슨 대통령, 월남의 구엔카오키 수상, 호주 뉴질랜드 수상 다 봤죠? 이멜다는 마르코스의 부인인데 미스 필리핀 출신입니다. 근데 저 양반이 이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욕심만 잔뜩 들어있지 뭐가 이게 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972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마르코스는 종신 대통령 헌법을 내팽개치고 헌법을 뜯어 고쳐서 종신 대통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아키노 상원 의원을 마닐라에서 저격해서 암살해 버립니다. 그 부인이 대통령에 출마하자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자 86년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해도 너무하니까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86년 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키노와 마르코스와 부인 이멜다 결국 미국으로 도망갔을 때 이제 저멜다가 됐겠죠. 저멜다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말라카궁을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이 여자가 이분이 이 영부인께서 모아놓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두가 2200켤레 기타 몇 켤레 해서 총 3000켤레의 구두. 근데 팬티를 왜 3500장을 사나? 명품 팬티 3500장, 검은색 브래지에만 500개, 가발 30개, 안 뜯은 스타킹 박스 200개, 수백 개의 보석 상자, 가로 세로 21m의 방에 저런 사치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부에 뺏긴 돈만 100억 불, 우리 돈은 12조. 공식적으로 마르코스 대통령과 이멜다가 소유한 기업이 90개, 사실상 가지고 있었던 기업은 350개.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국영기업과 모든 돈을 다 자기 걸로. 그리고 자기 친인척과 자기 기업에는 자기 친구들과 자기 친족들을 국세청에 파견해서 세금을 못 매기게 하고 참 기가 막히죠. 하여간 그 위대한 일을 해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르코스는 부인에게 감투를 3개를 한꺼번에 씌웁니다. 국회의원, 마닐라 시장, 장관 이렇게. 그러니까 모자를 3개씩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3개씩 쓰는 건 좋아요, 유능하면. 그런데 이때 이멜다는 매관매직을 합니다. 장관 자리 얼마, 대학 총장 자리 얼마. 총장 자리가 3만 불이었어요. 돈 받고 팔아요. 왜? 감투를 3개를 썼잖아요. 지금 다 팔아먹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리핀의 비극을 봅니다. 도망간 지 불과 5년 만에 1991년에
저멜다는 이멜다가 돼서 다시 필리핀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즉각 출마를 해서 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필리핀 정부는 빼앗은 보석만 하더라도 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인데 그걸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집권자들은 다 우리가 남이가야,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계속 상원의원을 하고, 하원의원을 하고, 이멜다는 84세인데 상원의원, 딸은 주지사, 아들은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참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왜 이게 가능한가? 왜 이게 가능한가? 왜 우리가 필리핀을 희망이 없다고 보는가? 자, 이렇게 되는데 섬이 7천여 개인데 이것을 200개 가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대가문이 필리핀의 국부의 5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 권력, 군대, 장교, 은행, 기업, 국영기업 할 것 없이 이 15개 가문이 전부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그 다음에 극단적인 빈부격차. 이게 필리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농사족 짓기 좋은 땅에 벼가 없어요. 전부 지주들 땅인데 농사 지으면 소장내가 50%입니다. 필리핀 현재. 그러니까 인건비 제하고 씨값 제하고 비료값 제하고 나면은 50%를 지주가 가져가요. 당나귀 귀 떼고 못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좀 다시 말하면 이건 무기력증이에요. 국민이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무기력에. 그리고 전부 다 이 가문들은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총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어떤 놈이 하려고 하면은 그럼 쏴 죽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기에도 지금 필리핀 대학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필리핀의 대학을 나온 여자들이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중동에까지 가서 가정부로 국내에 돈 벌어 송금을 합니다. 국내에서, 필리핀 국내에서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 뭐 할 게 없어요. 하지를 못해. 대학 나온 필리핀 대학생들이 전부 세계에 가서 노동자로, 그것이 GDP에, 국내 부모에게 송금해 준 돈이 GDP의 10%니까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피플 파워에서 마르코스로 쫓겨나고 그 뒤에 아로요도 쫓겨나고 누구도 쫓겨났는데 지금은 피플 파워도 없어요. 왜냐하면 쫓아내고 다음에 들어온 놈도 또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다 형님 아우면 다 해먹는 거예요. 다 지들끼리.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국민소득 추이입니다. 1965년에 국민소득이 얼마가 됐느냐 하는 것은 통계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필리핀이 우리의 5배, 어떤 사람은 필리핀이 우리의 8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통계 기술, 또 그 당시 국가가 60년대 같으면 통계 기법이 그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세계 월드뱅크하고 IMF에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65년에 우리가 1인당 소득이 106달러, 필리핀이 189달러. 필리핀은 189달러지만 복지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쪽에는 여름밖에 없기 때문에 빤스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활 조건이 우리도 뭐 난방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없어요. 자, 이때 우리의 국민소득이 필리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박 대통령을 부대접했던 마르코스는 몰락하기 시작하죠. 이때쯤 오니까 우리는 11,000불이 넘었는데 1,200불이야. 이러고 자빠졌어요 지금. 이건 IMF 통계입니다. 대한민국이 22,770인데 2,223, 우리 10분의 1로 떨어졌죠. 모든 객관적 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안보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남북 대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필리핀 침공한 놈도 없고, 우리는 안보 비용을 쓰면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석유가 한 방울 납니까? 식량 작업을 합니까? 뭐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머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지금 몇 %예요? 식량 자급률. 식량 자급률. 우리 땅에서 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몇 %나 먹고 사냐 말이에요. 예, 30%입니다.
70%의 식량을 외국에 수입을 해요. 우리가 한 600만 톤 나는데요, 우리 땅에서 식량이 수입하기는 한 1200만 톤 수입하니까 3분의 1 정도 되죠. 북한은 식량 자급률이 60%예요. 그런데 나머지 40%를 수입을 못하니까 탈탈 구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30%인데 서비스업과 수출을 해서 이 제조업을 해서 팔아서 사오니까 전부 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다이어트에. 자, 필리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부국이 될 수 있는데 리더의 잘못, 지도자의 잘못이 이렇게 돼요. 지금 10분의 1, 우리의 2배 있던 나라가 지금 10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앞으로 전망이 없어요. 앞으로 필리핀이 개혁과 이 부패 척결에 성공하면 잘 살 것이다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난망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대통령들 참 훌륭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뭐 능력이 부족하고 뭐가 다르고 해서 뭐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했지 국가를 말아 드시겠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물역화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엎어버렸어요. 그렇죠? 물역화를 해줬어요. 충실히 해줬어요. 맹자에는 더 우악한 험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선왕조 시대에 밑에 사람들에게 맹자를 잘 못 읽게 하는 게, 맹자에는 혁명사상이 들어있어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잡아 가두거나 때려 엎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나라 왕이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게 앞에 죽였거든요. 그 옳은 일이냐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임금을 죽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놈은 임금답지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 한 개 필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양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어요. 위에 리더가 밑에 백성은 무리지만은 배가 잘못하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권과우 사마천의 사기 오제봉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우리 동양 문명이라는 게 우리도 황하 문명이죠. 황하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4대강 유역에서 세계 4대 문명이 나왔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강의 범람이에요. 치산치수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왕조의 흥망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순임금, 우리가 요순시대라고 하는 순임금이 곤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황하강의 치수를 맡겼습니다. 곤은 아주 성격이 강직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황하강이 넘치게 않으려고 물길을 되는 대로 다 때려 막아버렸어요. 때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비가 안 오니까 아주 좋아. 물이 안 넘쳐.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뚝이 다 터져가지고 사상 유례없는 홍수가 나버렸어요. 그러자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 곤을 죽을 때까지 귀양 보냈다 이렇게 돼 있고, 서경에는 사형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실패를 한 거예요, 곤. 그래서 우에게 다시 맡겼어요. 우는 곤의 아들입니다. 아들인 우는 자기 아버지 곤과는 전혀 반대로 했어요. 흐르는 물을 흐르도록 물길을 내줬어요. 지금 아버지는 때려 막았는데 우는 물길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물길을 내주고 물길과 물길을 서로 연결해 주니까 평소에는 농사 짓기가 좋고 홍수가 나오면 물이 잘 빠져. 그렇게 해서 치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자기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이 우라는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하나라의 시조예요. 근데 13년 동안 그 당시 뭐 다종타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물길을 뚫고 치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가 걸렸겠어요? 관절염 걸렸어요. 관절염. 맨날 돌아다니고 관절염 걸렸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우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순리에 따라서 일을 한다. 흐르는 물을 흐르게 해줘야지. 기분 나쁘다고 막아버리면 물은 연약하기 때문에 막힙니다. 막히는데 둑을 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이 리자는요, 리자는 이칠이 다스릴리 뭐 그러는데 원래는 결리자입니다. 결리자. 결리자. 결. 이거 나무 결 있잖아요. 결. 어르신들 나무 결에 대패질 할 때 결에 따라서 대패질을 해야 대패질이 되지. 이걸 거꾸로 하면 대패질이 되질 않아요. 걸려서. 그걸 영리라고 합니다. 결에 반대로 한다 그 말이거든요.
영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도 결에 따라서 흐르는 물을 흐르도록 해줘야 그것이 순리야. 그걸 막아버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넘치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멘도 인양만도 78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인양만도 한 32년 했죠. 32년 하는데 자기가 늙으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공작을 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늙어서 걷지 못할 때까지 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욕심이 그렇게들 많아. 그래가지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예멘 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 국제기구에서 예멘을 돕기 위해서 난리법석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굶어 죽어 가요. 식량이 없어. 특히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 32년간 집권할 양반이 나라를 그렇게 말아드셨어 아주. 그런데 그것을 더 하려고 아들한테 물려주려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이 생깁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물은 배를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는다. 케이크 갈라먹기. 나무떡이 커 보인다. 나무선의 떡이 커 보인다. 맹구하고 영구가 주머니 돈을 털어서 케이크를 샀어요. 이제 갈라 먹으면 돼. 근데 매우 활동적인 맹구가 칼로 케이크를 두 조각 딱 자르더니 자기가 먼저 덜렁 집어 먹어버렸어. 옆에 보고 있는 영구는 불만이 가득해. 자식, 지가 잘라가지고 지가 큰 거 먹고 말이야. 근데 그걸 덜렁 먹어버린 맹구는 또 불만이 가득해. 내가 얼마나 공평하게 잘라서 줬는데 자식이 나보고 더 많이 먹었다고 그래? 따라서 항상 나무손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케이크 갈라 먹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불평이 없게 하는 방법은 자르는 사람이 나중에 집으면 공평해요. 자르지 않은 사람이 먼저 집으면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근데 세상 만사는 자른 놈이 지가 먼저 집어가. 그래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잘라서 나눠준 사람은 자기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그것을 분배받은 사람은 지가 더 많이 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인간은 이기적인가? 인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과연 철저하게 이기적인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 자, 공짜 돈 나눠 갖기. 이게 제가 이 두 분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전혀 공짜 돈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는데 이분하고 둘이 갈라갔는 거예요. 갈라갔는데 몇 대 몇으로 갈라가질 걸 생각은 이분이 알아서 해. 9대 1 갈아가져도 9만 원 갖고 만 원 줘도 되고 8만 원 갖고 2만 원 줘도 되고 7대 3, 6대 5 아무렇게나 갈라가져라. 단 조건은 받는 사람이 나 그거 안 가져. 그러면 둘 다 못 갖는다. 예, 판을 깨버린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이 나 그거 안 가져.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갈라가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야 지금. 그런데 인간을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10원을 가져도 이익이야. 그렇죠? 공짜로 10원 생기는데 나 안 가져 그러면 10원 손해야. 그렇잖아요. 만 원을 준다고 해도 감지덕지 해야 돼. 공짜로 생긴 거거든. 나 안 가져 그러면 그 만 원 손해예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인간을 그렇게 봤어요. 인간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경제적 계산을 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를 실험한 거예요. 실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7대 3. 3만 원 이상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안 갔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데 3만 원 공짜로 생기는데 너나 가져라 이 새끼야. 안 갖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판 자체를 깨고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도 못 가져. 너 죽고 나 죽자야.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공짜지만은 공정하지 않은 것은 나는 못 참는다 그런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는 것은 난 못 참는다. 그래서 이 공정성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업을 하고 물건을 팔고 무슨 파트너하고 이 라인을 만들고 하는데 그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요 물이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항상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투명성은 정직성이거든요. 투명해야 돼.
우리 사업을 하는데 이거 보면 이 권력 집단이거든요. 이게 폼 잡고 있는 분이 권력의 핵심이고 왜 총장들이 이놈 새끼들아 이제 중간 리더들. 그런데 요 사람이 요 분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요 권투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애텀이라는 회사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권력은 이 회사에서 나와요. 그렇죠? 이게 망하고 없으면요 이 사람 말 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때문에 말 듣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존속할 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고객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다시 말하면 안 사버리면 회사는 망하고 모든 권력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물은요 리더가 자기가 똑똑해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위에가 뜰 수가 있어요. 물이 없어지면요 그 배가 뜰 수가 있겠어요? 엎어지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고객이 왕이다 또는 소비자 주권 시대라는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파트너들이 사실은 리더를 떠받들고 있는 거지 지가 똑똑해서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말. 자, 투명성. 미국의 투명성, 불투명이 어떻게 되는가?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미국 7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난 회사였어요. 종업원 22,000명에다가 연 매출이 한 120조 이렇게 되는 회사였어요. 이렇게 된 회사인데 여기 보세요. 주가가 $90까지 올라갔다가 급전지가 제로 이렇게 떨어져요. 뭐냐면은 이 양반이 케네스 레이라는 분인데 엄청난 공격 경영을 해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에 의해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분식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이윤이 많지 않은데 이윤이 난 것처럼 조작했다. 그런 말이죠. 결국 징역 24년. 근데 재판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징역 24년 살려면 어떡하겠어요? 분식회계를,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24년이에요. 죄는 시장을 속인 죄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상호 믿음입니다. 트러스트. 신용이에요. 신용, 신뢰. 믿지 않으면은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을 속였어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파산해 버렸어요. 파산하고 회장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회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회사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사가 아서 앤더슨인데 이거 200년 된 회사입니다. 미국의 세 번째로 큰 회계 회사예요. 이것도 동시에 망해버렸어요. 회계 감사 부실 망해버렸어요. 월드컴 사태. 월드컴 똑같아요. 이게 미국의 가장 큰 통신회사가 AT&T인데, 벨 시스템 LTT인데 AT&T를 능가할 정도로 큰 통신회사를 버나드 에버스라는 회장이 아주 공격적 경영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분식회계가 들통이 나면서 징역 25년. 분식회계가 드러나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회 환원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징역 25년.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회장님들은 징역을 몇 년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면서 분식회계 규모로 봤을 때 400년을 살아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도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친구예요. 정치가 가장 많이 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건 그거고 네가 시장을 속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25년. 이게 투명성이에요. 투명하지 않으면 망한다. 자, 공정성입니다. 공정해야 돼. 공정하지 않으면요 상대적 박탈감을.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어떤 놈은 무 먹고 어떤 놈은 인삼 먹느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불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불공평하다.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 얘기가 나오는. 아시아 정벌을 하고 사막을 건너가는데 사막에 물이 없어.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더가 앞에 가서 가는데 알렉산더부터 이 왕부터 병사들이 전부 목이 말랐는데 이 가이드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물을 찾을 수가 없어. 전부 다 목이 말라.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야. 자기들이 호프란 말이야. 그래서 이 척후병들이 가가지고 물을 떠왔는데 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우리 같으면 철모로 반철모나 떠왔어. 그걸 물이라고 떠왔어. 알렉산더가 그 투구를 받아드니까 어때요? 병사들이 눈이 이렇게 다 하죠. 나도 물 마시고 싶은데. 알렉산더는 그 투구를 들어가지고
물을 사막에 쏟습니다. 아 시원해 하면서. 기록에 그 당시 알렉산더의 그 모습을 기록해낸 책을 보면은 알렉산더의 그 행동은 모든 병사들에게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 것과 똑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만 목이 마르냐 이게 리더만 자기만 다 말해. 자기만 퍼마신다는 건 뭐야? 공정하지 못한 거야 이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계를 지배해버려. 20살에 왕 돼가지고 30살에 죽었으니까 10년간 전쟁만 했거든요. 그런데 세계를 지배했어요. 세계.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했어요? 이 리더십에서 나왔어요. 병사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 뭐 별거 없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 돼요. 동양에는 뭐가 있느냐? 육도삼략이라는 병서 어르신들 들어봤죠? 육도 강태공이 쓴 병서입니다. 육도삼략.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면 꼭 자기 고향에서 막걸리 한 통을 보내와. 술 먹고 잘 싸우라고. 막걸리 한 통을 보내오면 저만 퍼마시면 좋죠. 근데 병사들도 막걸리 퍼마시고 싶거든. 그래서 이 장군은 냇물 상류에 가서 막걸리 한 통을 부어. 그래가지고 전부 병사를 설하게 전부 한 그릇씩 퍼먹으라 그래. 자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병사들은 그걸 먹고 사기충천해서 불구덩이로 뛰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 장군이 우리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동고동락하는구나. 이게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자, 공생과 역지사지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역지사지는 뭡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맹자에.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가 이 그려놨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옛날에 다리는 튼튼한데 눈을 못 보는 봉사 총각과 눈은 성한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처녀가 둘이 결혼해서 이렇게 눈이 되고 발이 돼서 잘 살았단다. 이게 공생이에요. 공생. 이게 공생이라고. 인간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강점과 자기 단점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3년 만에 성공한다. 그런 게 요 공생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여시군인이라는 말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함께 발전하자 그 말이에요. 함께 발전하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발전하자. 함께 발전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늘 강조를 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면 성공하십니다. 맨 처음에 뭡니까? 드레스. 옷을 깔끔하게 입으세요. 이건 좋은 옷을 입으라 그런 말 아닙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입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실험을 합니다. 외모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연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외판원에게 물건을 살 결심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80%가 외모랍니다. 80%가. 10%가 말이에요. 말. 나머지 10%가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의 80%를 결정하는 게 외모예요. 미국이나 서양에 가보세요. 어르신 노인일수록 옷이 화려해요. 그렇죠? 뒤에서 가면 이거 아름다운 아가씨가 하네. 근데 앞에서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런 식으로 외모도 자본입니다. 두 번째 클린업.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쇼업.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 말고 엉덩이 떼고 일어나서 쇼업. 어디 누구를 만나라. 내 얼굴을 내비치라 그 말이죠. 샷업. 말 많은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말 너무 많이 상대방에게 말을 하도록 하라 그 말이죠. 페이업. 여기서는 빚은 거 다 갚아라. 빚지고 장사하는 사람 치고 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취업. 기운과 용기를 내고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자,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당면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내 정신과 육체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걸 몰입이라고 그럽니다. 몰입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럽니다. 몰입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만 시간 투입하면 누구든지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만 시간이 어영부영 투입한 것이 아니고 몰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뭔가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머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는 것은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아요. 쉼 없는 노력과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보 후 필수 조건입니다. 뭔가를 포기했을 때가 사실은 성공 후 문턱 바로 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감해지세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자, 여러분 끝까지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몰입하면 반드시 1년 후에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